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한 번쯤은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는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기대도 있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하지만 막상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는 같이 안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서로 다른 여행 스타일, 사소한 말다툼,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말합니다. 같이 다니는데도 따로 움직이는 기분이었다. 왜 부모님은 그렇게 피곤하다고 말하실까? 그 속에는 세대 차이, 취향 차이, 여행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모 세대는 젊었을 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퇴 후 또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나도 이제 한 번쯤은 제대로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행을 준비하려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숙소 예약, 교통편 확인, 복잡한 일정 조율은 물론 요즘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속으로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한 번쯤은 자식들이 나를 챙겨서 데려가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리게 되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오현자 씨 역시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올해 72, 초등학교에서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난해 조용히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직 이후 처음으로 아침의 여유를 만끽하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여름에 저희 유럽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도 같이 가요. 현자 씨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가보자. 엄마도 같이 갈게. 그렇게 오현자 씨의 첫 가족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도록 남게 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부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고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럽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일정을 빽빽하게 계획했고 며느리는 항공권, 숙소, 식당까지 모두 예약을 완료해 두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에는 상세한 일정표가 첨부되어 있었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한치의 틈도 없이 채워진 스케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움직이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는 거니?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70 넘은 분들도 혼자 유럽 배낭여행 다녀오세요. 엄마는 그보다 훨씬 젊은 편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자유여행이라 좀 바쁘긴 해도 중간중간에 카페 들러서 쉬는 시간도 넣어둘게요. 현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나름대로 애써준다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여행 당일 현자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부터 출국장까지의 모든 절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진행했고 현자 씨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다니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는 사이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자리 말씀 안 드렸죠?
비행기 좌석은 저희 둘이 창가 쪽이고 엄마는 몇 줄 뒤 복도 쪽이에요. 그게 남아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도 곁에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옆자리에 앉으면 더 좋긴 했는데 항공사 시스템이 그걸 잘 안 맞춰 주더라고요. 도착하면 바로 만나면 되니까 괜찮으시죠? 현자 씨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여행의 시작부터 같이 간다는 느낌보다는 함께 있는 듯 따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배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본격적인 자유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맡기고 바로 첫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도 앱을 보며 빠르게 이동했고 현자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 조용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계획된 일정은 유명한 관광지를 하루에 6곳 이상 도는 것이었고 사진을 찍고 줄을 서고 또 걸음을 옮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길지 않았고 카페에 들어가 앉은 시간도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와인을 주문했지만 현자 씨는 익숙한 커피 한 잔으로 대신했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현자 씨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죠? 오늘은 좀 빡빡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녀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어요. 오늘만 조금 고생하시면 내일부터는 더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자 씨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천천히 작은 피로감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첫날이 끝날 무렵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다리의 피로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남기게 될 거라는 것을요. 둘째 날도 어김없이 빠듯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보 이동이 시작됐고 관광 명소마다 사진을 찍고 줄을 서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현자 씨는 전날보다 더 자주 멈춰 서야 했고 계단 하나를 오르내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피로하게 느껴졌던 건 걷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 명소마다 서로의 사진을 번갈아 찍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현자 씨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거나 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엄마도 여기서 한 장 찍을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현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희 둘이 찍어.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조명이 너무 예쁘다. 우리 둘이 한 장 더 찍자. 그날 하루 동안 찍힌 수십 장의 사진 속에서 현자 씨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녁, 며느리는 사진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여긴 진짜 분위기 좋았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자 씨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풍경이거나 웃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찍어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현자 씨는 다리에 통증을 느끼며 식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종일 걷고 계단을 오르내린 끝에 찾아온 고단함이었지만 그 피로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메뉴판을 펼치며 활기차게 대화를 이어갔고 프랑스식 가정식 코스 요리를 고르며 와인까지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계산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비자 카드 가지고 오셨죠? 이번엔 어머님이 먼저 결제해 주시면 내일은 저희가 다른 데서 낼게요. 현자 씨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넸습니다. 식사 내내 별다른 말도 없이 따라왔고 계산까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을 함께 나누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세 사람은 로마 중심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마다 인파가 몰렸고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는 자식들의 발걸음을 현자 씨는 눈으로 따라가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골목 어귀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려 했고 그 사이 자식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익숙한 얼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그날 캐리어에 넣어두고 나온 상태였고 그 자리에서 현자 씨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낯선 거리, 통하지 않는 언어, 그리고 함께 왔지만 홀로 남겨진 순간 그곳에서 현자 씨는 자신이 지금 찾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짐처럼 취급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의 마지막 날, 현자 씨는 다시는 길을 잃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걸음 속도를 맞추려 노력했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에도 조용히 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끝자락에서 남은 것은 추억보다는 체념이었습니다. 말없이 참고 묵묵히 따르는 것만으로는 함께 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일본 쪽으로 여행을 생각하고 있어요. 료칸도 예약할 거고 일정도 여유롭게 짤게요. 이번에도 같이 가요. 현자 씨는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2박 3일 일정이에요. 3명이 함께 쓰는 넓은 방으로 잡았고요. 숙박비랑 식비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대신 저희가 항공권은 끊어두겠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하시되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자 씨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따라가면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현자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일본도 좋지. 료칸도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말이다. 이번에 나 친구들이랑 먼저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때쯤엔 한국에 없을 것 같아. 후쿠오카 쪽으로 가기로 했거든. 숙소도 벌써 다 예약했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끄는 것도 현자 씨였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다음부터 여행 얘기 꺼낼 땐 돈 얘기부터 하지 마라. 내가 너희 돈 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전화를 끊은 뒤 현자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셨습니다. 친구와의 여행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권도 여전히 서랍 속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위해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절하는 여행을 선택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행 내내 아무 말 없이 뒤따르며 아무 사진에도 등장하지 못했던 기억. 길을 잃었을 때조차 찾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일정을 방해하는 변수처럼 여겨졌던 순간. 그 모든 것에 대해 이번만큼은 조용히 선을 긋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 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처 끝에 침묵을 멈추게 됩니다. 그 침묵을 깬 이 작은 반격은 현자 씨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자 씨는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함께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던 지인이었습니다. 현자 씨, 이번에 나 여수 쪽으로 여행 가는데 혹시 같이 갈래요? 숙소도 예약해놨고 일정도 간단해서 우리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쉬다 오면 돼. 현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여행 좋지. 나도 이번엔 좀 바람 쐬고 싶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남쪽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도착한 숙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한옥 민박이었고, 식사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들과 함께 조용히 방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바닷바람이 가만히 스며들었고, 햇살은 부드럽게 마룻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서로를 예쁘게 담아주었고, 어디를 꼭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고, 걷는 속도도 말하는 템포도 편안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자 씨는 오랜만에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관계 안에서 진짜 여행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조용히 나를 배려해주는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여유.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만 여행합니다. 그 문장은 단지 여행 상대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에게 맞추고 남이 짠 일정 속에서 방해되지 않기 위해 존재를 줄여야 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과 작은 풍경에도 함께 감탄할 수 있는 사람과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여행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입니다. 현자 씨는 처음으로 따라가는 여행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여행에서 편안함과 평온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진짜 여행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현자 씨의 여행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그것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함께 좁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언젠가 자식들과 함께 좋은데 한번 가보자는 소망을 품으십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보면 기대했던 따뜻한 시간보다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여행이라는 건 꼭 가족과 함께 가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속도와 감정이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여정은 여행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낯선 사람보다 더 따뜻한 벗이 되어주는 이와의 여행이 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자신을 위한 여행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억지로 움직이는 여행이 아니라 나의 리듬에 따라 걸을 수 있는 여정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한 번도 손을 내밀어 잡아주지 않았던 거리,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말해주지 않았던 풍경, 기다려 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그 속도를 지나 이제는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작은 여정 속에서도
나의 존재가 존중받고 내 마음이 환대받는 조용한 평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행이 꼭 한 번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행 속에서 당신 자신을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